저는 주무신 분한테는 그날 못 주무셨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주말에 뭐 10시간 주무셔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왕 주무실 거면은 좀 회복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제일 잠이 들게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보라 유튜브 PD 이효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더운데 어떻게 잠은 다들 잘 주무시나요? 더위 때문에 잠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중간에 깨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도 피곤한 당신을 위한 수면 처방 이준용 작가님 모시고 좀 개운하게 잘 자는 법을 과학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이번에 수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특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되어서 여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평일에는 잠을 오래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도 피곤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잠을 못 자면 수면에도 부채, 빚이 쌓이거든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양이 있거든요. 보통 논문들 살펴보면 8시간 한 3, 40분 정도 돼요. 많이들. 근데 이제 그 시간보다 적게 주무시면은 수면에 빚이 쌓이는 거죠. 근데 평일에 뭐 한 6시간씩 계속 주무셔서 2시간씩 10시간이 쌓여버리면은 주말에 뭐 10시간 주무셔도 빚을 한 2시간씩 밖에 못 갚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금요일 때 일찍 안 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늦게 주무시니까 다음날 좀 더 늦게 일어나는 건데요. 이렇게 수면 주기가 좀 밀려버리면은 원래 우리 다음날 아침이나 이럴 때는 잠이 좀 제대로 안 와요. 그 생체 리듬 때문인데요. 생체 리듬은 원래 저녁에 떨어지고 좀 아침에 올라가고 이러한 리듬이 있는데 밀려다 보면 아침 시간에 좀 주무시니까 이때 수면의 질이 사실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피곤하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그럼 몰아서 자는 게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저는 빚이 많다면은 주말에라도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기왕 주무실 거면은 좀 회복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쵸. 밤에 회복을 잘 해서 깊은 수면을 가려면 아까 말한 이제 생체 리듬이 떨어지는 시기인 새벽 한 4시 내외 정도가 좀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뒤로 늘릴수록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직관적이겠지만 금요일 같을 때 1시간 일찍 주무시면 더 좋다. 토요일 아침에 놀면 되죠. 몸은 피곤한데 네. 그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고 와서 이제 뭔가 기진맥진에 있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은 안 오는.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각성도가 좀 잘 안 떨어져서 그래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긴장도 하고 좀 각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꺼지는데 보통 한 2-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6, 7시에 퇴근을 하면은 이제 집에 와서 좀 TV 좀 보다가 이제 씻고 정리하면 한 2-3시간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자면 되는데 야근을 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후다닥 하고 이제 1-2시간 안에 빨리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 이제 뇌가 아직 활성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낮에 활동이 많아야지 잘 잘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뭐 헬스를 한 3시간, 4시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떨어져 가지고 잠이 좀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되게 고통스러운 게 몸은 정말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몸이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아직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운동은 좋지만 이제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 각성 상태라 빨리 잠이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낮추는 방법?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그 샤워를 하는 거거든요. 따뜻한 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이제 샤워를 하는 동안 또 이완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면 손발에 확장된 혈관으로 좀 체온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면 약간 손발이 좀 따뜻하거든요. 그게 체온이 좀 나가고 있는 건데 체온이 그쪽으로 잘 나가면 몸 중심의 신부 체온이 좀 떨어져요. 몸의 신부 체온이 떨어져서 약간 차가울수록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설상 같은 데서 옆에 친구한테 너 자면 죽어 막 이러잖아요. 이제 되게 우리는 어쨌든 추우면 잠이 잘 오는데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잠을 드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감 의식이요? 예, 일을 끝났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거죠. 한 10분 정도. 오늘 한 일들 보고 이제 또 무엇보다 내일 할 것들을 투두로 써서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에서 이제 투두로 썼으니까 아 이거 적어놨으니까 머리에서 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퇴근을 하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좀 퇴근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예, 이게 첫사랑 효과라고도 하는데 뇌는 이제 미완결된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첫사랑이 이제 미완인 경우가 많으니까 계속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 같은 경우도 뭔가 중요한 일이나 이런 거를 뇌에서 계속 이제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처리를 하라고. 근데 이제 투두로 쓰는 순간 뇌에서는 아 이거 이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뇌에서 안건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투두 리스트를 쓸수록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잠드는데 좀 더 좀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인 것 같은데 그거는 휴대폰으로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능한 이제 종이에 쓰는 게 좋은데요. 휴대폰을 쓰지 말라는 거는 좀 투두를 쓰려고 열었는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어서 좀 아니면 아예 그렇게 쓰려면 조금 더 잠자기 1시간 전이나 좀 더 미리 쓰시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스마트폰 얘기 나온 김에 네.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게 안 좋은 건 알지만 어렵잖아요. 그게 하기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은 여러모로 잠에 영향을 주는데요. 원시 시대부터 해가 지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좀 잠자기 좋게 이제 세팅을 해두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제 눈앞에 대고 있으면은 빛이 나오니까 낮인가 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더 강력한 거는 도파민이에요. 보통 이제 휴대폰을 보는데 뭐 지루한 거를 막 보려고 본다기보다는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밌는 걸 보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 결국 흥분이 돼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을 충전을 할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충전을 할 수 있으면 누워서 내가 이거 보다가 의식을 잃어도 알람이 울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휴대폰을 이제 저기 침대랑 멀리서 충전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저기 두고 이제 눕거든요. 그 무선 충전기는 이렇게 뭔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일 강력한 방식은 앱 차단 앱이 있거든요. 차단 앱. 밤에 이제 잠들기 한 30분이나 1시간 전부터 특정한 앱들을 차단을 걸어두는 거예요. 뭐 SNS라든지 OTT 같은 거를. 그러면은 이제 못 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좀 확실하죠. 그 댓글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잠들기 전에 핸드폰 하는 게 나한테 보상이라 생각했는데 잠이 사실 더 큰 보상이었다.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나의 보상이다. 그래서 어떤 용어는 이제 보복성 수면 미루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직장에서 자율성이 저하된 사람일수록 밤에 더 이렇게 수면 미루기를 했더라. 그 보복인 거죠. 낮에 나에게 도파민이나 이제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라도 찾겠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속상한 거는 내가 정말 재밌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막 쇼츠 릴스 본단 말이죠. 근데 내가 3시간을 릴스를 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와 최고의 밤이었다. 릴스를 내가 3시간이나 보다 너무 행복했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잠을 쭉 주무셔 주시면은 다음날 생각보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실제로 수면이 충분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올라가고 부정적인 감정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나는 언제 나만의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갖냐. 저는 차라리 이제 낮 시간 뭐 점심 시간이라도 잠깐 나가서 원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재밌게 좀 보내고 오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좀 더 좀 좋아하는 활동들을 좀 예약을 해두거나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세팅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건 알지만 빼놓을 수 없잖아요. 현대인의 그렇죠, 삶에. 맞아요. 그래서 혹시 커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커피는 정말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저는 커피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커피를 드시면 왜 우리가 각성이 되냐,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뇌가 이제 깨어 있을수록 피로 물질이 쌓여요. 그걸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데 붙으면 졸리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데노신 대신 자기가 막 그 수용체에 붙어요. 그래서 아데노신이 못 붙게 해서 안 졸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연료 경고등이 떠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주유소에 가는데 근데 카페인이나 커피는 결국 연료 경고등만 차단하는 거예요. 연료는 없는데. 피곤한데. 그렇죠. 네. 피곤한데 계속 그냥 굴러가게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사실 그렇게 하면 내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좀 번아웃이 좀 올 수도 있고 또 그 각성 효과도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카페인을 좀 복용하게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스타벅스 그란데 한 잔 반 정도 되는 카페인을 이제 드시게 했는데 처음에 한 2, 3일 정도까지는 이제 각성도가 실제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고 그 실험을 끝내고 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했는데 커피를 드신 분들이 깊은 수면이 한 20분 늘어났어요. 평소에 깊은 수면을 못 취했기 때문에 커피를 빼는 순간 깊은 수면이 확 늘어난 거거든요, 보상성으로. 근데 물을 드신 분들은 한 2분 정도만 깊은 수면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 커피는 밤에 수면의 시간도 좀 줄이고요. 수면도 좀 얕게 하는 면이 있어서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미 그 각성 효과는 3일째에 끝났다. 이제 만성으로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걸 드셔서 더 각성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너무 피로 물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카페인으로 막는 거죠. 또 이게 잠이 안 온다고 네. 그래서 술 마셔서 약간 자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저는 술 드시고 주무신 분한테는 그날 못 주무셨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진짜요? 말씀드리거든요. 오. 저는 이해를 해요.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술이 따지자면 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불안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지루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면 이제 불안도가 좀 낮아져서 좀 편안해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술 먹으면 초반에 한두 잔 먹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실제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이 하이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수면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보통 좀 긴장을 낮추고 좀 졸리게 하려고 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맥주 한 300 정도에 든 알코올 정도를 매일 자기 전에 드시게 했어요. 했더니 그냥 물만 드셨던 분들보다 실제로 이틀째에는 한 3, 40분 더 수면을 취했어요. 술 드신 분들이. 그래서 좋은가 했는데 6일째에 또 다시 봤더니 오히려 물만 드신 분보다 한 3, 40분 더 적게 주무셨거든요. 금방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실험을 끝난 뒤에 이제 술을 편하게 드세요 했더니 물 드신 분들은 한 2번만 술을 리필했는데 술 드셨던 분들이 이제 7번 리필을 해서 중독만 생기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좀 지름길이죠. 그리고 술 드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술 드시다가 중간에 이제 덥거나 이래서 자꾸 깨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땀도 좀 나고. 왜냐하면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숙취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각성 효과가 있고 몸을 좀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체온도 올리고 그래서 수면이 좀 계속 끊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술을 드시고 주무신 거는 그냥 못 주무셨다고 보는 게 낫고 당연히 술 드시고 주무신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술은 좋진 않다. 우리가 좀 개운하게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 때 제일 잠이 들게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일단은 아침에 좀 일정하게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봐야 이 생체 리듬이 뒤로 안 밀리거든요. 우리가 잘 안 밀리는 거는 아침마다 햇빛을 보니까 외부랑 내부 시계가 동기화가 되면서 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 그 생체 리듬 상에서 자는 시간이 좀 더 땡겨지니까 숙면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광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 에너지도 올라가고 각성도 올라갔다가 낮에 잘 올라가야지 밤에 잘 떨어지거든요. 또 낮에 낮잠을 주무시면은 아무래도 피로도가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밤에 잠에 드는 그 힘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 게 아니면은 낮에는 되도록 움직이고 특히 식후에 많이 졸리거든요. 근데 식후에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졸려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시는 게 좀 중요하고, 저녁에 퇴근해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 좋은 건 운동이에요. 그래서 중강도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운동할 동안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운동하고 2시간 뒤부터는 운동 전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완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온수로 샤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갔다가 샤워하고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투두리스트 써서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를 하고 잘 때, 요즘 같을 때 이제 체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냉감 이불. 냉감 이불. 네, 그리고 죽부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잡고 있으면은 체온이 손발 머리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 두시고 이제 휴대폰 딴 데 두고 주무시면은 잠이 제일 잘 오죠. 네. 그래서 그런 루틴을 계속 지키다 보면 숙면이 실제로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불면이 있다고 나는 좀 일찍 자야 된다 해서 막 낮에 뭐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 뭐 저녁 뭐 9시부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13시간밖에 안 깨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어나서 17시간 뒤에 잠이 온다. 예. 그래서 미리 누워버리시면은 불면이 있는 분들은 잠이 안 올 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잠 안 올 때 누웠는데 당연히 잠이 안 오는데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이제 밤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각성되면서 잠이 더 안 올 수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좀 피로도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누워 계시는 게 좀 좋기는 하다. 예. 오늘 이제 이준용 작가님이랑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잘 자는 게 너무 중요한 건 아는데 뭐 직장 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잠을 못 자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수면을 너무 좀 경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생산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의외로 잠을 자는 시간은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우리 뇌나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피로도가 쌓이는데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생산적인 시간이고 하루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